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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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 머리 잘랐네. 잘했다. 지금 새말귀에 들어가기 전에 그 200 정원신보살님 오셨네요. 예, 219쪽에 이제 새말귀 백봉 선생님이 1976년에 이 새말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쓰신 원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글이 이제 쭉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그 단락을 지어서 행을 바꿔서 좀 이해하기 쉽고 읽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새말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제 유튜브만 보고 공부하시는 이제 대전에 연세가 80이 되시는 분이 유튜브를 보고 쭉 공부를 하신다고 해요. 벌써 4, 4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멀리서 공부하는 또 이제 한 5년 이상 공부한 도반. 그러니까 여기는 자주는 못 오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성 녹음하고, 옛날에는 이 유튜브가 없었지요. 한 2년 전만 해도.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느낀 점이에요. 이 모습 공식이 탄탄하게 안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법회에 와서 하면은 딱 법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법회 시간 외에 얘기도 주고받고 또 정진 때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오면 분위기도 있고 이러니까, 모습 공식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꾸 하게 되고 또 도반들 얘기도 듣고 이러는데 혼자서 이제 이거를 유튜브나 그 음성 법문을 듣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데 이 새말귀를 하려면 정말 불교 공부, 마음 공부, 정말로 자기의 그 신성자리라고 할까? 본래의 생명자리, 거의 법신자리지요. 법신자리를 정말 되밟히고 싶으면 진리를 되밟혀서 정말로 진리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꼭 기독교 같지요. 진리를 되밟혀서 진리대로 살고 싶다. 그렇죠.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되려면 말하는 자기의 자성을 되밟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모습 공식을요. 새말귀를 우리가 지금 이 방편으로 굴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우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고 무상법신이 유상법신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은 말하자면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지요? 이런 경계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성품자리하고 결국 말을 하면. 그래서 하나인 허공성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새말귀를 굴리기 위한 방편, 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 뭐냐? 모습공식이에요. 제일 기본에 깔려있는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이 모습공식을 탄탄하게 안 하고, 모습공식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습공식, 새말귀를 이제 자꾸 굴리면서도 모습공식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모습공식을 탄탄하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다. 1차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전부 가짜다 이 말이지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백봉쌤도 늘 그걸 뭐라 하면 듯하다 이렇게 이제 그거는 가짜다, 가짜 노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이제 모습 공식을 잘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바탕 공식을 하게 되잖아요. 바탕 공식을 하면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습 공식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모습하고 허공을 둘러 안 보는 것이거든. 만약에 모습하고 허공을 둘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허공도 상대성이 돼버리지요. 상대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게 책이다 이렇게 하면은 책이다고 하면 책을 이대로 놔두고 이 책을 헛것으로 봐버려요. 자, 일심행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일심행이 여기 있으면 일심행 요 몸을 그대로 놔두고 뭘 헛것으로 본단 말이지. 헛것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허공이 보여요. 근데 처음엔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모습이 진짜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엄청 강하거든요.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자선할 때도 뭘 보느냐면 바탕을 놔두자. 바탕을 놔두자는 것이 텅 빈 허공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만법에 그 바탕을 보는 건데 바탕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냥 이거 다 있는 상태에서 그냥 텅 빈 허공을 보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이거 있는 것이 전혀 뭐라고 하나 이 걸거침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하면은 내 몸뚱이서부터 텅 빈 허공이지 가짜지요. 또 내가 보는 안이비설 심리로 보는 것도 전부 가짜지요. 헛것이요. 가짜라기보다 헛것이니까 그냥 헛것으로 볼 수만 있으면 뭐가 드러나요? 그냥 허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공을 따로 볼 이유가 없어요. 실은요. 어제 울산도반님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습 공식을 줄창해야 돼. 뭐 꼭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해서 모든 모습이 상호 이전적으로 생겼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파악이 되고 나면 파악되기 전에는 다 붙여야 돼요. 그거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래서 쪼개기를 우리가 하지요. 쪼개기를 왜 합니까?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실체가 있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이 글은 똑같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 이렇게 하는데 실생활에서 할 때는 그러면 1년 된 사람하고 1개월 된 사람하고 1년 된 사람하고 5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이 모습 공식을 같이 하냐? 모습 공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성거사님 안 그렇겠습니까? 네. 각성거사님도 지금 느끼고 있는 바일 거예요. 처음 모습 공식할 때하고 2년 됐을 때 모습 공식하고 3년 됐을 때 모습 공식하고 5년 됐을 때 모습 공식하고 10년 됐을 때 모습 공식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모습 공식이 틀린다는 거예요. 틀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말기를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새말기가 돼버려. 그냥 지금 볼 때 누가 봐요? 내가 보지요. 내가 듣지요. 내가 말하지요. 근데 몸뚱이는 뭐요?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냐고. 그 몸뚱이를 헛것으로 보면 뭐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는 것이 그냥 마음에 와 닿는 거라 그냥. 근데 몸뚱이에 팍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지요.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면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몸뚱이는 뭐예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 그 몸뚱이는 할 수가 없어, 그거를. 그래서 그러면 그 하는 자리가 드러나 버리지 않냐고.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것이야. 그래 나도 헛것이야. 경계와 성품이 둘이 아니고 그냥 허공성 하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요? 빛깔도 소리도 내 법신자리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습 공식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 모습 공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일시명을 보는데 일시명을 그 일시명 다 보라 이거요. 일시명 보면 일시명을 그대로 놔두고 헛것으로 봐버려. 헛것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허공 속에 일시명을 봅니다. 이렇게 되죠. 허공이 따로 있고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이는 허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두 분의 도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분은 뭐 여기 법회 오시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로 이제 계속 하시는 그 어르신이시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모습 공식을 왜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경계가 나타나지요. 경계가 나타나요. 자, 경계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지요. 그럼 경계는 무엇이에요? 헛것이요. 아무리 좋아도 헛것이요. 헛것이요. 헛것. 아무리 좋아도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쭉 영속이 돼야 돼요. 이것만 확실히 안다면은 절대로 달라붙을 일이 없지요. 이 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행무상이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무조건 가짜예요. 무조건 헛것이야. 거기에 들러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들러붙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들러붙었구나. 내가 또 들러붙었구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그냥 내려놓는 거지요. 들러붙었구나 하고 내가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내가 있고 공부가 있어서 상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또 들러붙었네? 나도 모르게 들러붙었네? 하고 그냥 내려놓는 거지. 이거는 뭐가 탄탄하게 안 돼 있어서 그러냐면 모습 공식이에요. 변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변하는 걸. 매우 중요한 얘기고 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모습 공식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습 공식만 정말로 열심히 할 줄 알면, 모습 공식만 확실하게 할 줄 알면 공부 절반은 이미 한 거죠. 왜냐하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뭐다? 가짜요. 가짜요. 거기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내 몸뚱이도 없다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가짜요. 아픈 것도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가짜요. 생각도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지요. 감정도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지요.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전부 가짜요. 말하자면 이것이 헛것이라는 데서 무엇이 생기냐면 진짜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창의성이 생기고 진짜로 지혜가 나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탁 자기가 머물러서 푹 빠져 있으면 거기에
거기에 빠져서 절대로 지혜가 드러나지를 못해.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수리마 모습공식 철저하게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변하는 거. 없다가 생겼네? 생겼다가 없어지네? 생겼다가 없어지네? 없다가 생겼네? 그럼 다 가짜야.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지. 아, 이거는 헛것이구나. 이거는 헛것이구나. 아, 그것만 해도 공부가 일치월장을 한다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죠. 옛날에 처음 이 선언 시작해서 이거 모습공식만 하면 되거든. 근데 모습공식만 하니까 사람들이 맨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좀 지겹죠? 그러고 맨날 기초만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다른 교재도 좀 해봅시다. 이래서 다른 교재를 하기 시작한 건데 실제로는 변한다 헛것이다만 6년이고 7년이고 8년이고 계속해서 하면은 된다는 것이에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이 돼버려. 그러니까 모습을, 그러니까 텅 빈 허공을 봅니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하냐면 어때요? 모습이 있고 그 사이에 허공을 보거든요. 그 빈 거를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는 초보가 하는 거지, 초보가. 진짜 이 얘기는 뭐예요?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허공하고 모습하고 둘이 아닌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습을 놔둔 그대로 모습이 뭐예요? 헛것이잖아요. 헛것이니까 모습이 헛것인 줄 딱 보면 뭐예요? 그냥 허공이 보이는 거지. 허공을 막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모습이 헛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바탕공식이 영 다르게 잡는 거지. 바탕공식을 영 다르게 잡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새말귀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그 바탕이 나니까 온갖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굴려도 뭐예요? 굴린 바가 없어. 왜? 굴리는 자가 없지 않냐. 굴리는 자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정이다 생각이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변하고 헛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 속의 모습이니까 모습이 헛것이죠. 그냥 모습만 헛것인 줄 알면 뭐가 드러난다? 허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허공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말귀가 되는 거예요. 새말귀는 바로 그 바탕자리인 그 법신자리로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신자리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요. 아니라고. 단지 그 자리에서 뒤바뀐 생각으로 한 생각을 일으켜. 모습이 진짜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내가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거기 그렇게 되면 이제 진흙탕이 되는 거죠. 지지고 볶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도 늘 그거 하고 있는 거지요. 모습공식 하고 있는 거지요. 왜? 헛것으로 보니까. 일체의 모습을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우리가 뭐 전자다, 원자다, 분자다 할 것도 없어. 그러면 지혜로 보는 거지요. 지혜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원자, 전자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학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원소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원소가 끝이 없이 그걸 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뭘로 본다? 그건 묘관찰지라고 하지요.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묘관찰지,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예요. 묘관찰하는 지혜가 뭐예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헛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여기 묘관찰지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모습공식에서 나와. 모습공식에서. 울산 도반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처음에 모습공식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 모습공식이 뭐다? 요점 정리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요점을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그 요점이 이해하는 그것이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4년 다르고 똑같은 걸로 하는데 다를 거 아니냐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5, 6년 이상 되신 분들은 뭐예요? 이 컴퓨터를 볼 때 컴퓨터를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헛것으로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텅 비었다 이렇게 보지요. 그죠? 그러면 뭐 그냥 보면 허공을 그냥 보는 것이죠. 허공 보려고 기쓰고 애쓰고 할 필요 없지요. TV도 막 이래서 TV를 텅 빈 TV를 헛것으로 딱 보면 어떻게 봐요? 막 왔다 갔다 영상도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늘 텅 빈 것을 보는 것이죠. 이 텅 빈 것을 안 본 적이 없어. 이 모습이 헛것인 것만 확실히 보기 시작을 하면 늘 텅 빈 것을 보는 거예요. 늘 모습 공식하는 거예요. 늘 바탕 공식하는 거예요. 늘 새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말기를 굴리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데 가장 근저에 있는 방편이 뭐냐? 모습 공식이에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해서 실제로 자기가 이것을 턱 봤을 때 헛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턱 나면은 생각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내가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나는 있다가 없다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이 말이 돼버리는 거지. 백범 선생님이 이 말을 한마디 할 때는 당신의 체험이 들어가 있는 그 말구거든요. 그게 그냥 나온 그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늘 그러면 헛것으로 보면 따로 허공을 볼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제 5년 된 도반이 이제 전화를 어저께 해서 골이 아파 죽겠다는 거야. 요새 이제 새말기를 이제 좀 하라고 해놨더니 막 골이 너무너무 아프대. 왜 골이 왜 아프냐? 너 모습 공식이 제대로 안 됐구먼. 내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 골이 왜 아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붙드니까 골이 아프지. 그게 붙들려고 붙들어지는 거냐고.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한마디를 콕 찍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일부러 내가 이 말은 나한테 찍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찍지 않느냐? 그거를 들으면은 자네는 풀리겠으나 지금 왜 머리가 아프고 그런지가 확실히 풀리겠으나 자기 스스로 풀지 않으면은 또 이런 상황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철벽에 부딪혀서 네가 피를 흘리고 무릎이 까지면서 자네가 해결을 하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돼. 본인이 해결을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계속 그 점을 자꾸 이렇게 찔러주기 시작을 하면 또 찔러줄 때는 찔러줘야 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걸 찔러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네가 스스로 해결을 하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벌써 한 5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되돌아보면서 하겠죠. 그래서 딱 그것만 했어, 나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뭐야? 그러니까 가짜요, 헛것이요. 니 진짜 헛거 아나?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앞으로 진도를 쭉 나가게 되니까 이제 모습 공식이 요새 조금 안 하지요. 그럼 또 모습 공식을 안 한다, 도반들이. 모습 공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또 얘기를 하지만 모습 공식을 처음 했을 때, 1년 했을 때, 2년 했을 때, 3년 했을 때, 5년 했을 때, 10년 했을 때는 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10년쯤 모습 공식을 제대로 했다면 새말귀를 하는 거나 바탕 공식을 하는 거나 모습 공식을 하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그 도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건너뛸 것 같지? 못 건너뛰어. 내가 그랬어. 왜 저기 학생들 월반도 하고 하지요. 근데 자기가 부딪혀야 될 것은 반드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 부딪혀서 스스로 거기에서 스스로 부딪혀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안 그러면 전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말귀를 이제 들어가는데, 새말귀를 지금 굴릴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쭉 이제 이 진도를 쭉 나가면서 지금 이해를 못 해도 또 나중에 가면 또 이해가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냐면 새말귀. 새말귀 아니라 모습공식. 한영희 보살님,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뭐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 뭐다? 뭐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이런다니까. 뒷북친다니까. 이때가 실컷 얘기했는데. 졸았지? 모습?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 뭐라고? 뭐 또 퍽이나 딴 거 있는 것처럼 지금 한영희 보살님. 임순자 보살님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헛것이요. 헛것이요. 변하고 헛것이요. 변하고 헛것이요. 그래서 자기 일상생활에서 해보라고. 낮이 되다가 밤이 되고, 밤이 되다가 또 지금 또 추워졌다가 내일 또 풀린다고 하니까 추워졌다가 풀리고, 이거 헛것이네. 이거 헛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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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또 무엇에 대해서 되게 불안을 느껴. 근데 또 누가 또 막 이렇게 아기가 예쁘게 하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싹 없어지고 또 웃잖아. 그러니까 그거 지나간 거는 뭐예요? 그 불안은 뭐예요? 헛것이죠. 이렇게 해야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진짜 모습 공식하는 거예요. 말을 외워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게 아니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뭐야? 헛것이거나 변하고 헛것이거나 머물 수 없는 것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막 말로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저기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우스 공장에서 태어나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러다가 마우스가 이제 지금 하다가 나중에 없어지지요. 뭐 부셔지든지 뭐 세월이 가면 없어지죠. 그럼 마우스는 뭐예요? 헛것이에요.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래서 마우스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몸뚱이도 머물 수 없어. 내가 지금 아파. 우리 정전보살님도 지금 허리 아프죠? 아프네 하고 거기 들어앉으면 더 아파요. 근데 어떻게 했나? 허리 안 아팠잖아요. 그러다가 뭐 다쳤던지 어떻게 해서 아프게 됐잖아요. 아프게 됐는데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또 차도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아픈 것도 변하고 헛것이지. 딱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나? 아픈 것이 훨씬 차도가 잘 나가지요. 치료하는 그것이. 왜? 뭐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라 뭐저라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다 속에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뭐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라 그럴 필요 없어.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긍정적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변하고 헛것은 작용 가짜야. 근데 본래 나는 없다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허공은 본래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허공 속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모습은 헛것이지만 허공은 늘 있는 것이지. 근데 내가 있고 허공이 있으면 상대죠. 나하고 허공하고 하나라야지 진짜 허공이지. 이론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거는 선명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새말기를 들어가는데 모습공식 처음에는 어떻게 이 말구가 입에 안 붙지요. 안 붙으니까 자꾸 말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 모습공식을 뭘로 해야 되나? 뜻으로 해야 된다. 이 뜻으로. 생각이 지금 욕심이 났어. 욕심이 딱 났으면 그 욕심을 버려라 말아라 할 것이 없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죠? 그럼 뭐 욕심이 변하고 헛것이네. 욕심을 내지 말고 니는 뭐 가난하게 살아라 멍청하게 살아라 이 말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때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다고 했을 때 지혜도 생기고 뭐도 생기냐?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창의력이 나는 거예요. 창의력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창의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운다리 안에서는 안 나, 창의력이.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방법이 변하고 헛것인 거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이게 변하고 헛것이지? 자꾸 이렇다가 보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자꾸 터득을 한다니. 터득을. 그리고 이 지금 모든 모습이 뭐야?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날 때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뭐냐? 포용하는 힘이 생긴다. 포용하는 힘이 생길 때 그게 지혜지요. 진리대로 보는 거죠. 묘관찰지로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가 창의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고 나는 팔자가 왜 이렇게 나쁘나? 나는 내가 이 세상에 별로 나쁜 일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또 생기네.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나쁜 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나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전부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거 일용을 쓴다고 합시다.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지요. 그 환경오염으로 해서 온갖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가 갖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종이컵 하나 쓰는 것이 북극의 빙하를 녹이는 짓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또 아는 사이에 전부 다 이게 연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생에 뭘 했는지 모르지요, 지금요. 내가 전생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일단 내가 수용을 딱 하기 시작하면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근데 이게 참 일상생활에서 어려워요. 행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하더라도 자꾸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공부가 힘이 생긴다는 거지. 입으로 백날 말하면 입으로만 하면 얼마나 쉬운데 혀만 놀리면 되는데 실제로 행하는 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사들이 이렇게 해. 이게 있으면 이렇게 턱 던져. 그럼 던지면은 어디에 턱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딱 그 자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중력과 내 힘과 여기 온도와 온갖 이런 공기 저항과 이런 것들이 딱 해서 그 자리에 가서 탁 떨어진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수용하는 태도로 가면 근데 그것이 뭡니까? 변하고 헛것이지요. 변하고 헛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정말로 그 부처님의 그 이치를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을 하는 성품과 경계가 두 개가 아니라서 띄워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띄워놓고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기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는 벌써 2년, 3년이 다 돼가는데 말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뜻으로. 변한다는 건 뭐예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변하는 것이지. 그러면 일상생활이 전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머물 수 없구나. 여기 머물 수 없구나. 자꾸 그래.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절로 드러난다는 거야. 자,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안을 화두라고 한다. 이 화두는 번뇌와 망상을 걸러내는 체요. 사량과 분별을 가려내는 조리입니다. 화두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짐과 요량, 육적의 침범을 막아내는 희선의 형상이면서 아울러 무엇, 느낌, 색이, 원인과 알이 인 오문의 난동을 무찌르는 방편의 창뜻이기도 하다. 인생문제를 가르기 위하여 도를 닦는 아기들에게는 화두가 가장 훌륭한 수단이요 방편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천칠백 공안인 화두가 다 제각기대로의 끝길이 다를지라도 표현에는 이목구로 맺어지는 말기로서 그 말기 속에는 만고의 비밀이 잠겨있기 때문이다. 물론 눈앞에 비치는 흙기의 흘림이나 귓가를 스치는 흙바닥의 소리에도 태고의 주식이 겉돌지 않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화두는 의심을 일으켜서 망상을 제거하고 되돌아 이미 일으킨 그 의심처를 풀어헤치기 위한 말기라 했으니 바로 혹을 찢어내는 소리라 하겠다. 까닭에 여기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서 바로 의기가 충천하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화두인 이목구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 번에 값어치도 안 되는 거리지혜이지라 대사는 결정짓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3개의 화두를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짓는 데는 명분, 반경, 기도, 중종이 방편이기는 하나 화두를 수단으로 삼는 선은 방편 중에 방편이다. 예. 우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안이라고 하지요. 간화선의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안을 화두라고 한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간화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1976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간화선 일색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명상, 이제 뭐 윗바사나 이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80년, 90년이 넘어가면서 했고, 그전에는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불교 공부를 한다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간화선을, 이제 화두를 붙잡고 공부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 간화선도 말하자면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연후에 실제로 이제 그 출가자들은 출가하신 분들은 이제 그 강원에 가서 사교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화두를 받아요. 그 저기 우리 그 여기 그때 지환 스님 우리 그 도반이었죠. 그 지환 스님이 한번 보자 뭐였냐. 그걸 뭐라고 하지? 처음 이제 불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화두를 잡기 전에 그걸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말고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교를 하고 바로 이제 화두를 주니까 사람들이 화두를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가르치고 그걸 기초선언이다 참. 기초선언장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 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거쳐서 화두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 기초선언장을 하셨어. 네, 기초선언이라고 하셨어요. 기초선언 그 다음에 이제 선언으로 이렇게 가게끔 그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수림이가 지금 2년 전에 2년 이제 3년 가까이 돼가지. 그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화두 가지라고 화두를 척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두를 잡을 수 있어요. 화두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 화두를 잡으려면 우리처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한 연후에 그 다음에 적어도 자세랄지 호흡이랄지 이런 것을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설명을 듣고 자기가 알은 연후에 화두를 잡으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나오는데 이 화두는 번뇌와 망상을 걸러내는 체요, 사량과 분별을 가려내는 조리다. 그 화두 하나만 딱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두가 뭐예요? 분별심이죠. 이 먹고 이러면은 이 먹고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 하나의 분별심을 붙잡고 온갖 번뇌와 망상을 걸러내는 체 아시죠? 말하자 이물질 걸러내는 체하고 조리는 아나? 조리 알아요? 주부니까 아는구나 지금. 보통 사람 조리 잘 몰라요. 쌀 이렇게 해서 흙 가려내는. 그러니까 화두는 번뇌와 망상을 걸러내는 체고 사량과 분별을 가려내는 조리다. 화두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찔린 요량. 이게 뭐예요? 육진이죠. 육진이에요. 요 육진인 육적의 침범을 막아내는 수단의 화살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번뇌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 그 능음경에서 말씀하시길 번뇌의 근본이 뭐라고 했죠, 효거사님? 우리 그 새말기 모임에 했잖아요. 번뇌의 근본이요? 예. 뭐지? 우리 새말기 모임에 했잖아요. 설마 육근 아니 비설신이가 번뇌의 근본이라고.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겁니다. 아니 비설신이.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 비설신이의 말하자면 육진,
거기 상대되는 경계, 육진을 백봉선생님은 육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육적의 침범을 막아내는 수단의 화살이면서 아울러 건, 느낌, 색임, 건임과 아리의 오온,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죠. 오온의 난동을 무찌르는 방편의 창끝이기도 하다. 이게 위에는 육적의 침범이라고 했지요. 도둑이 침범을 하는 거지요. 근데 밑에는 뭐예요? 오온의 난동이라고 했어요. 이런 그 말하자면 낱말을 쓰는데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오온의 난동이고 위에는 육적의 침범이에요. 그죠? 무찌르는 방편의 창끝이고 난동은 창끝이고 위에는 침범을 막아내는 화살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면 화두는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그 하나의 말꼬를 딱 붙잡고 그 말꼬를 딱 붙잡아서 거기에다가 의심을 딱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육진으로 막 이렇게 육진 경계에 막 휩쓸리죠. 휩쓸리는 걸 막고 또 뭔가 마음이 막 난동을 부리는 것도 막는다는 거예요. 왜? 요 분별성 하나, 화두 딱 거기 의심을 가지면 이 말입니다. 인생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도를 닦는 학인에게는 화두가 가장 훌륭한 수단이요 방편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1700공안 화두가 다 제각기대로의 뜻길이 다를지라도 1700공안이 그 화두가 의미하는 것은 다 달라. 이렇게 길은 달라더라도 원래 그 뜻은 이 먹고 이 성품자리인 이 먹고로 맺어지는 말기로서 그 말 속에는 망고의 비밀이 잠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눈앞에 비치는 한 폭의 풀잎이나 귓가를 스치는 한 가닥의 소리에도 태고의 소식이 감돌지 않음이 아니지만 어째서 그렇지요? 윤경숙 씨. 눈앞에 비치는 한 폭의 풀잎이나 귓가를 스치는 한 가닥의 소리에도 태고의 소식이 감돌지 않음이 아니지만은 어째서 그렇죠? 태고의 어떻게 해서 그게 태고의 소식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판단에서 일어나는 그 묘용이지요. 일처의 모든 모습은 그 본래 그 자리의 묘용이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감돌지 않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화두는 의심을 일으켜서 망상을 제거하고 되돌아 이미 일으킨 그 의심을 일으키니까 다른 망상을 다 물리치지요.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의심을 일으키는 곳 의심처를 풀어 헤치기 위한 말귀라 하겠으니 바로 허공을 찢어내는 소리라 하겠다. 허공을 찢어내는 소리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까닭에 여기에 많은 견문과 지식을 갖추어서 바로 의기가 충천하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견문과 지식은 전부 다 모습입니다. 그지요? 모습입니다. 이 화두인 이 먹고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 푼의 가치도 안 되는 건지혜, 마른 지혜죠. 건지혜. 진짜 지혜가 아니라 건지혜인지라 대사는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먹고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 말은 그 의심처, 그 당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당처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 말이죠. 지금 참으로 3개의 화택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짓는데 염불, 간경, 그 경을 보는 거죠. 기도, 그 다음 주송, 다란이가 등하는 거죠. 주송이 방편이긴 하나 화두를 수단으로 삼는 선은 방편 중에 방편이에요. 화두를 수단으로 삼는 선이란 무엇이 선이라고 했죠? 자기의 본래의 자성자리를 밝히는 게 선이라고 했어요. 진심을 드러내는 게 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잡는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지요. 화두를 누가 잡아요? 수림이 화두를 누가 잡아?
내가 잡아. 어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잡잖아.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습공식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에는 쭉 새말기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